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저 전해드리죠.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혀왔던 바이든 미 대통령 결국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했죠. 네, 어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전격 사퇴했습니다.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완패 후 진보 진영 안팎의 사퇴 요구 압박을 받은 지 25일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옛 트위터 X에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지만 후보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의무에만 집중하는 게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며 후보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사퇴 1분 전에야 참모들에게 알리고 해리스 부통령조차 당일이 돼서야 들었다고 해요. 그래요? 바이든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 후반에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하겠다고 덧붙였고요. 자신의 뒤를 이을 대선 후보로 러닝메이트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은 그동안 사퇴는 없다 버텼는데 악화하는 당 안팎 여론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물러난 걸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도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었죠. 대통령 선거 11월 대선까지 3개월 조금 남겨놓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바뀐 사상 초유의 사태에 민주당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즉각 반응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해리스 부통령을 두고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후보를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다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바통을 이어받을 걸로 유력합니다. 해리스가 사실상 상하원 의원들과 그날 저녁부터 접촉을 하는 등 사실상 선거 운동에 나섰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 명칭을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첫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하며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에 참여했고요. 59세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 국정 운영 경험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아시아계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게 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남녀 간, 인종 간 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참 흥미로운 또 미국 정가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좀 그래요. 전 대통령. 아니 이렇게 포기를 해주면 네. 하여튼 그 결과에 박수를 보내는데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어디가 맞아요. 그동안 고생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마무리해주죠. 선거는 양보가 없어서 그래요. 점수 잃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흥미진진하게 그렇죠. 펼쳐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또 북한이 어제 오물풍선을 살포했네요. 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어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살포한 오물풍선은 모두 500여 개를 이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중 우리 지역에 떨어진 풍선이 240여 개고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풍선 안에는 대부분 종이류의 쓰레기가 있었고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8일 이후 4일 만에 또 날려보냈고 올 들어 벌써 9번째입니다. 참네. 우리 군도 가만히 안 있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기했죠. 네, 맞습니다. 합참은 이틀째 최전방의 모든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 6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해서 오늘 밤 10시까지 16시간가량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서부, 중부, 동부 전선에 배치된 확성기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고정식 확성기를 동시에 전면 가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방송에는 최근 북한 외교관의 탈북 또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북한군 다수가 사망했다는 소식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어요. 네. 북한은 내부 정보 통제가 심하다고 하죠. 널리 퍼지지 않았을 내용을 들려주면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동요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중부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 하루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 많게는 60mm 이상, 그밖에 중부에도 최고 4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밤까지 수도권과 영서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고요.
지금 서울은 소강 상태 보이고 있는데 오후 3시 무렵부터는 서울에도 다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비가 안 오는 지역은 찜통더위가 기승이에요. 네. 현재 남부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충청 이남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며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태풍 북상 소식이 있는데 이번 태풍의 이름이 개미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개미의 영향이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호 태풍 개미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한반도 상공 비구름을 더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네. 밤사이 정체 전선이 더 발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기상청은 앞으로의 이 태풍 개미 진로에 따라서 주 후반 올 장마 언제까지 지속될지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태풍 개미는 이번 주 후반 무렵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고요. 태풍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라서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참 유독 장마가 긴데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면 공급량이 줄면서 밥상 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채소와 과일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빗물에 잠기면서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서인데요. 네. 일단 충남 논산, 전북 익산 지역 침수로 이달 적상추 출하량이 크게 줄면서 지난 19일 적상추 소매 가격이 100g당 2,107원으로 일주일 만에 56%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 네. 깻잎도 17% 올랐고 시금치와 풋고추, 배추, 열무 등도 20% 넘게 오름세입니다. 과일도 보면 수박 한 개가 21,736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3.5%, 평년보다 7.5%나 올랐고요. 참외는 10개에 15,241원으로 13.9% 올랐습니다. 전국 수박 하우스 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충남, 논산, 부여 등 지역이 침수 피해를 보면서 수박이 앞으로 한 통에 4만 원, 5만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핵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주요 과일 가격이 곧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관광객 때문에 물가가 폭등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페인의 대표 관광지죠. 바르셀로나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물가 폭등뿐 아니라 환경오염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은 최근 몇 주 동안 바르셀로나와 마요르카 섬, 말라가 등 스페인 주요 관광지에서 과잉 관광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하.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현지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종로구는 최근 북촌 골목길 몇 곳에는 오후 5시 이후 관광객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안내문까지 붙였습니다. 네. 지난 6일 바르셀로나 현지 주민들은 여행 때문에 도시가 죽어간다며 시위를 벌였어요. 어허. 시위대는 관광객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 외치면서 일부 호텔과 식당 테라스를 봉쇄했고요. 시민 수천 명이 관광객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어요. 어머. 네, 유명 식당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이 물총을 맞고 자리를 뜨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연간 평균 3,2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곳인데요. 1,200만 명이요? 정말 많죠. 와.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커지자 10월부터 1인당 관광세를 4유로 약 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글 지도에서 일부 버스 노선을 아예 삭제했대요. 관광객들이 이 구글 지도를 보고 버스를 타면서 주민을 밀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라고 하네요. 아이고 세상에. 야, 이 관광객들이 양날의 검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지역 경제가 살고 고용이 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물가와 부동산 가격, 임대료가 치솟아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요. 쓰레기 증가 등 환경 오염 문제도 따르죠. 관광객과 일상 보호를 원하는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야 할 때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가 남아 있어요. 네, 대학로 소극장 상징인 학전을 30여 년간 운영하며 후배 예술인을 배출해온 가수 김민기 씨가 위암 투병 끝에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73세입니다. 네. 김민기 씨는 국민가요, 민중가요로 불리는 아침이슬과 상록수를 작곡한 작곡가이자 가수죠. 아침이슬은 건전가요로 지정됐다가 1972년 유신 사태 이후 금지곡이 돼 음반이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1991년 대학로의 소극장 학전을 개관했습니다. 객석 160여 석분인 작은 극장이었지만 공연 예술계에 많은 역사를 남겼다는 평가 받는데요. 네. 여기서 김광석 가수가 1000회나 공연을 했고요.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 장기 공연을 하면서 설경구, 김윤석, 황정민, 장현성, 조승우 등 내로라 하는 많은 배우들이 거쳐갔습니다. 네. 하지만 오랜 재정난에다가 김 씨 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학전은 창립 33도를 맞은 올해 3월 문을 닫았습니다. 폐관 전날까지 많은 가수와 배우들이 학전 어게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모금을 하고 마지막 콘서트를 열어 적자는 모두 해소했지만 결국 지난 3월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지고요. 모레 아침 발인 뒤 장제로 가기 전 운구차가 학전 터를 들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정말 아침 이슬 상록수 네. 이 곡 부르면서 가슴이 뜨겁지 않았던 청춘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진짜 청춘을 함께 저도 네. 기억했던 우리 김민기 정말 그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휘핑 퀴즈가 남아있군요. 네, 휘핑 퀴즈 드릴게요. 3호 태풍 이것의 북상과 함께 이번 주 내내 장맛비와 찜통더위가 예고돼 있죠. 이것의 진로와 강도가 무척 유동적이라서 장마 막바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3호 태풍의 이름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거미, 2번 개미, 3번 매미입니다. 네. 보기 한 번 더 드릴게요. 1번, 거미, 2번, 개미, 3번. 매미. 네. 영양 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죠. 어서 오세요. 오늘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증권 할 때 소액 투자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땡땡 투자자. 네. 땡땡 아하. 투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죠.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땡땡 군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땡땡 군단을 이끄는 사람을 여왕 땡땡이라고 또 부르죠. 아. 여왕 땡땡. 그리고 더 쉽게 얘기를 제가 하나 더 드리면은 우리 이제 젊은이들의 MZ 사이에서 네. 갑자기 무슨 이제 수익이 발생하거나 큰 이득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이득이다. 개이득. 아,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드렸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옛날에는 과거에 그 어린 시절에 네. 이것의 그 항문 뒷꽁무니를 예. 좀 똑 따서 먹기도 했다던데 경험이 있으세요? 기억이 없어요. 없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1940년대 40년대. 이전생. 아, 그렇군요. 이전생 정도면은 경험이 있으실 하나 더 거예요. 드리면은 네. 이 이름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땡땡 지옥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아, 네, 그것도 있네요. 네, 여기까지. 쥐어 짜서 여기까지. 예, 드릴 진짜 수 있는 모든 마지막 걸 한 드렸어요. 방울까지. 네. 자, 정답 보내주세요. 1번 거미, 2번 개미, 3번 매미,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그리고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우리 최휘 아나운서랑은 여기서 작별하죠. 내일 봬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